자, 그러면은요, 키워드 뉴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는 3호 어묵입니다. 아, 드디어 전욕 그 TV에도 3호 어묵이 협찬을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끝까지 안 합니다. 근데 이 3호 어묵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글을 쓰는 분,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이 지금요, 말하자면 포털이고 뭐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호 어묵이 쓴 글. 그러니까 제 후배는, 이 언론계에 있는 후배인데요, 미네르바보다 3호 어묵이 더 킹 왕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3호 어묵을 여러분이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3호 어묵 부동산 뭐 내지는 3호 어묵 파리쿡, 파리쿡이지만은 82쿡으로 치시면은요, 글이 쫙 뜹니다. 모두 4편의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글을 꼭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편의 글을 처음에 한 1편 정도 읽고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건, 한마디로 이 문재인 정부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해서 집을 못 갖게 하는 게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근데 3호 어묵이 그런 뜻으로 글을 썼어요. 모두 4편의 글을 썼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그 소개를 주자면, 1편은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안 잡는 이유가 있다. 다 사람들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천년 만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다 집 없는 홈리스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정부만 바라보면서 보조금 받아서 천년 만년 먹고 살게 된다. 이게 이제 1편의 요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즈, 마두로 이 정권을 생각하면은 금방 떠오르죠.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유 다 공짜였다가 요즘 들어서 리터당 50센트에서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두로라는 사람이 차베즈의 뒤를 이어가지고 뭐 살사춤 추면서 세상이 태평성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뭐 저리 가라 했지만은, 사람들을 점점 가난하게 해가갖고 정부를 바라보게 해서 앞으로 뭐 2020년인데 3,800 몇 년까지 집권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공짜의 맛을 들이면.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그 예고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김현미가요, 이런 말 했죠. 부동산 정책 우리가 한 건 4개밖에 없는데 왜 다 뭐 21개라고 하냐. 그러니까 김현미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21차 부동산 정책을 6월 17일에 발표해놓고도 4개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우기고 뻐기고 이런 게 김현미예요. 그리고 그 김현미하고 같이 허허 웃으면서, 응? 우리 부동산 정책 계속 내놔도 뭐 비난할 사람 없고 깨문이들, 그 다음에 달림 좋아하는 달좀들은 그냥 있을 거야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청와대에서 웃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3호 어묵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2단 종교에서의 휴거, 인지 부조화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때 온 세상이 파멸한다. 말세다. 그러니까 집도 팔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그리고 맨몸으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인도하는 뭐 저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런 게 사이비 2단 종교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한 거죠. 집 팔아라. 집값 폭락한다. 일본처럼 우리 반토막 난다. 그러니까 문재인 믿은 애들이 다 집값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집값이 웬걸 2배, 3배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다음에 또 온다. 진짜 이번에는 휴거였는데 너희들을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렸는가? 너희들은 다 빈손이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러면서 2023년 뭐 12월 31일은 휴거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2번째 그때쯤 되면은 33번째 아마 정권 저는 꼭 바뀌리라고 믿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믿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같이 장난치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3호 어묵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을 못 살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뭐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가 툭 떨어져 갖고 7억 8억이 된다고 해갖고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10억에서 7억 8억 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모은 돈 갖고 집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이다네 옆에 영희 엄마 그렇게 안 쓰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모아두니 뭐 이렇게 7억 10억짜리 집이 7억 떨어졌네, 아유 깨소금이야 이러면서 그 집에서 월세로 살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말하자면 정수기는 막 좋다고 깨소금이야 이러면서 오늘 짜장면 시켜 먹을까 이런다는 거죠. 즉 어차피 집 못 살 사람들에게 이 문재인 정부는 뭘 하냐, 그냥 마구 때려주는 신용을 해가지고 그냥 놀면서 외제차 타냐면서 노세노세 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나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집 못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고 있다. 왜? 이 또 이제 이 깨문이들이 종부세 인상하라, 보유세 엄청 늘려라, 막 신설하라,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올릴 말하자면은 여론이 조성됐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라든가 페이크 미터 같은 데다가 쫙 돌리면은 종부세 올려야 된다, 막 80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베네수엘라에서 하던 수법입니다. 차베즈와 마두로가 그걸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가 모두 종부세, 그 다음에 보유세를 엄청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이 3호 어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꽤 흥미로워요. 이 정부는 한마디로 공산화 정부다. 결론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집을 자기가 보유하는 거 허락치 않는다. 그 다음에 전세도 원치 않는다. 전세하는 사람 중에서 집 살 때 다 전세 끼고 살 때도 많고, 그리고 더 좁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 전세금 막 모이면 내보내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갭 투자라고 해갖고 갭 투자를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전세 사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있어요. 갭 투자하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이라든가 전세 주고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온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전세만 해도 좀 안정되는 거죠. 최소한 2년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전세 제도 우리나라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냐, 집주인은 무슨 손해냐. 옛날에는 물론 은행의 금리도 높았지만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갖고 굴리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집주인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무슨 이득도 보지 않는데 전세를 없애고 갭 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전세를 때려잡느냐. 이 국민이 전세에 사는 것도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게 이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 월세로, 그래서 그냥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나고 그냥 빠듯하게 살아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문재인만 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호 어묵잎은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온 국민이 그냥 똑같이 못 사는, 다 찌그러져가는, 말하자면 기생충에 나오는 집 같은 거 한 채씩 가지면서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아, 힘 너무 좋지, 이렇게 되는 세상, 이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3호 어묵님의 글이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 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3호 어묵이라고 포털에다가 치시고 부동산 같이 치시면 글이 쫙 나오는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호 어묵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뭐 들으셨죠? 외식
이거 많이 하는 사람한테 10,000원씩 상품권 나눠주고 뭐 또 소비하는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근데 이 상품권을 받으려면은요 주말에 뭐 외식을 4번인가 5번 카드로 그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말에 제가 정말 주말에 짜장면도 시켜 먹고요, 또 뭐 떡볶이도 사다 먹고 이럽니다. 우리 애가 있으니까 어떤 때 제가 너무 피곤할 때 이럴 때.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 그 상품권 받기도 싫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놀아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번 내지 4번을 외식을 하라. 이거는 결국 가난한 사람한테 더 그 돈을 알리고 10,000원 꼽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10,000원은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이 정부가. 근데 뭐 지원금 하는데 너무나 많이 실업지원금 뭐 중소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뭐 너무 업무가 뭐 오바돼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아무리 그 서류를 해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원금 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하류 계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죽으나 살아 문재인 찍는 거예요. 좌파 찍는 거예요. 공산화 돼도 좋아? 왜? 그때 다 같이 못 살았잖아. 근데 제 영희 엄마 말이야, 맨날 애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고 뭐 짜파게티, 아니다 요새 정말 짜짜론이고 짜파게티고 먹기도 싫고 짜파구리도 그렇고, 뭐 짜장 왕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사주고 막 이런다 뭐 이러면서 막 비웃고 이랬는데, 그 결국은 이런 사람들 돈 10,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10,000원 정부에서 주는 이 상품권 받으면서 아유 제 영희 엄마 등신이야 이러면서 웃기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고, 이거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요 3호 어묵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3호 어묵 글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심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 성난 민심이 뒤집어 엎는 거는 순식간입니다.